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미국이 대만에 대한 중국의 공격을 억제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이 대만 해안의 이동식 크루즈 미사일 시스템을 더 늘리면서 이 군사적 비축을 더 강화하는 이 고슴도치 전략을 채택하는 방안을 대만 당국하고 협의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대만이 갖는 전략적 중요성, 그러니까 대만의 반도체 산업을 포함한 지정학적 중요성 등을 감안해 가지고 이 대만을 적극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17일 의회에 보고를 했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공개됐다. 이렇게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18일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은 또한 대만에게 중국이 도발할 명분을 줄 수 있는 어떠한 공격적 행위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조나단 프리스 미 국무부 중국 몽골 대만 담당 차관보는 이날 우리는 대만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 침공의 잠재적 비용을 엄청나게 만드는 이 고슴도치 접근법을 대만과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프리스 차관보가 말한 고슴도치 전략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큰 적수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자신을 공격하면 상대방도 고슴도치의 가시에 찔릴 수 있으니까 쉽사리 공격할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전략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중국과 대만을 예로 들자면 대만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중국이 덩치도 크고 어마어마한 국방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다 할지라도 중국이 만약 대만을 침공해가지고 정복을 해도 막상 중국 본토가 더 엄청난 피해를 입는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중국이 섣불리 대만을 공격할 의도를 갖지 못할 것이다. 그런 의미죠. 그것이 이제 약소국이 강대국의 위협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그동안에 이 고슴도치 전략이 비공식적으로는 여러 번 이야기가 됐고요. 우리 와이타임스도 이 고슴도치 전략에 한번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미국 정부 당국의 입으로 공식적으로 언급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아시아 세계의 정원이라는 책의 저자인 마이클 오슬린도 중국의 패권주의, 그러니까 중국이 아시아의 이웃 나라들을 힘으로 위협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상황에서 중국의 압박을 이겨내고 또 중국의 군사력에 맞서야 되는 아시아 국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고슴도치 전략이라고 설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대만의 고슴도치 전략 수행을 위해서 미국은 대만을 향해서 방어용 무기뿐만이 아니라 공격용 전략 무기까지 대대적으로 무기 구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도 2억 8천만 달, 우리나라 돈 한 3,040억 원 규모의 무기 장비 도입을 허용했고요. 11월에는 MQ-9 무인기도 대만에 판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MQ-9 무인기, 이 현존하는 군용 무인기 중에서 가장 공격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암살자라고 불리는데요. 이 MQ-9 무인기는 닌자 폭탄이라고 불리는 미사일을 장착하게 됩니다. 앞부분의 측면에 붙은 6개의 칼날이 타격 직전에 펼쳐져 가지고 주변에 대한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이 목표물만 산산조각을 내버리는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미사일을 14발이나 장착하고 7,500m 상공에서 시속 580km 속도로 14시간 비행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이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인 이 거셈 솔레이마니를 제거할 때 동원되었던 것도 바로 이 MQ-9 무인기입니다. 그런데 이 MQ-9 무인기는 베이징에 중란하이까지 날아가가지고 시진핑이라든지 이런 공산당 최고 지도부의 얼굴을 확인한 다음에 타격할 수 있어가지고 중국도 두려워하는 최신의 기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뿐 아니라 지난해 10월에도 미국 로키드 마틴사의 로켓 시스템인데 하이마스, HIMARS, 그래서 하이마스라고 하는데 이 하이마스 11기, 그리고 보잉사의 정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술렘 ER-135기, 항공기에서 지상으로 사진과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사의 F-16 전투기용 외부 센서 6대, 이런 것들을 무려 8억 달러, 2조 300억 원에 달하는 무기를 대만에 수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 중에 하이마스는 트럭에 실려서 이동하는 고속 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인데요.
적의 공격은 잽싸게 피하면서 최대 6발의 로켓을 100km 이상 떨어진 적진에 기습적으로 발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대만 해안으로 상륙하려고 하는 중국군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는 무기로 꼽힙니다. 또 최대 사거리 270km인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인 술레미알은 한국 공군도 F-15K에 장착해서 운용 중입니다. 근데 장거리 이 공대지 미사일인데요. 중국과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 이 중국의 동부정부에서 만약에 대규모 공격 조짐이 포착됐다. 그러면 대만은 즉각 이 미사일로 군 지휘부 같은 이런 전략 표적을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F-16V 전투기 66대, 그리고 M1A2 에브람스 변형인 M1A2T 전차, 스윙어 미사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대만에 이미 인도를 했습니다. 자, 미국의 대만에 대한 첨단 전략 무기들의 집중 배치는 결국 대만을 고슴도치로 만들 뿐만 아니라 만약에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중국 본토의 핵심 공격 포인트들, 예를 들면 베이징을 비롯한 상하이, 뭐 이런 대도시들, 그리고 샨샤댐 같은 이런 전략 포인트들, 이런 것에 대한 공격을 가능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독침 전략까지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첨단 무기들을 통한 방어뿐만 아니라 미국 특수부대는 대만의 해병대의 비정규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지하 저항 전술을 전수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특수작전부대의 지하 저항 네트워크, 그리고 잠재적인 적의 상륙전 능력 향상을 통해 가지고 이 대만 군사 방어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미국이 이런 대만 고슴도치 전략을 외교적으로도 보완하기 위해서 대만을 국제기구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SCMP는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행정부는 이날 상원 동아시아 태평양 및 국제 사이버 안보 정책 분과위원회에 출석해가지고 UN 등 국제기구에 대한 대만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행정부는 일단 대만이 세계보건기구,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이죠. 이런 데 의석을 차지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국제사회의 기구에 대만이 참여하게 되면 중국도 함부로 무시할 수 없게 된다는 이야기죠. 특히 프린스 장관보는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이후에 대만의 독립 의지는 더욱 강해지고 있으며 전 세계로부터 중국의 일국 양제는 거센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의 중국을 파괴하는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 시도는 계속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여러분, 과거 트럼프 정부 시절인 2017년 6월에 미국 군함의 대만 정박을 허용하는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죠. 그래서 이제는 미국 군함이 대만에 언제든지 정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중국이 워낙 반발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공식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또 미국은 그 후로도 이 미국과 대만의 공직자가 자유롭게 상대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에 따라서 지난해부터 미국의 공직자들이 대만을 방문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2019년 6월에는 미 국방부가 이미 대만을 하나의 국가로 표기하기 시작했죠. 이 보고서 30쪽에는 대만, 싱가포르, 뉴질랜드, 몽골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민주국가로 미국의 파트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의 대중국 정책의 대단한 전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미국이 적극적으로 대만을 끌어안으면서 고슴도치 전략으로 무장화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상 대만을 재무장시켜가지고 이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집단안보체제, 이걸 아시아판 나토라 그러는데 여기에 합류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또 그래서 이제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고 있는 쿼드, 4개 나라 쿼드가 바로 그 수단이 되는 거죠. 특히 미국이 최근 들어서 부쩍 쿼드 참여 국가를 말하면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추구하고 이를 보장하는 조치를 할 의향이 있는 어떤 국가라도 우리와 함께 협력하는 데 있어서 환영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데는 이 대만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혜범 전 조선일보 동북아 연구소장도 그런 지적을 합니다.
지혜범 소장은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이 한국보다 중국 방어에 훨씬 매력적이라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군의 남하를 저지하려면 대만 해협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대만과의 군사협력이 필수적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양안, 그러니까 중국과 대만 사이에 전쟁이 터졌을 때 대만군이 중국군의 상륙을 저지하고 시간을 끌어주면 해군력에서 앞선 미군이 중국군을 상대하기가 훨씬 편하다 하는 거죠. 결국 대만의 재무장화를 통해 가지고 대만이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군사 요새로 변한다 그러면 미국은 중국의 아랫배에 칼을 겨눈 것처럼 확실한 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이 과거 소련이 미소 간 이 군비 경쟁 과정에서 무너진 것 같이 미중 간 군사 대결 과정에서 중국이 스스로 주저앉기를 미국은 기대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중국은 군비를 확충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중국을 무너지게 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분명한 것은 중국의 전략은 대만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죠.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려다가 실패하게 되면 곧바로 시진핑 공산당 정권은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대만을 공격하지는 않고 위협을 가하면서 전쟁 분위기를 고취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위기 조성은 중국인들에게 애국심 고양에도 좋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중국 경제 위기를 가리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이 시진핑 권력 강화에도 아주 유리하겠죠. 이런 위기감 조성으로 대만인들의 하나의 중국을 향한 통일 의지를 고취시키는 전략 또한 병행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국의 잇따른 위기에 대해서 대만인들이 스스로 방어 의지를 포기하고 차라리 중국과 통일하는 그런 여론을 부추기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런 중국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대만인들의 생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불행하다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 불행하다는 겁니다. 대만 여론재단이 1년 전인 지난해 6월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응답자의 54%가 중국으로부터의 공식적인 독립을 지지를 했습니다. 2019년보다 8%포인트 더 증가를 했고요. 이 비율은 그동안 조사한 이후 최고의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 이후에 홍콩의 일국 양제를 폐기하는 과정이 대만인들한테는 역작용을 일으켰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자, 이런 상황은 중국 지도부에게 또 다른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대만이 갈수록 고슴도치화해 가고 더불어서 독침 전략까지 준비를 해간다 그러면 대만을 복속시킨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안이 뭔가 국지전으로 이렇게 대만을 위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차적으로 대만 방공 식별구역을 위협 비행하다가 일부러 대만 공역을 침범하면서 대만 공국이하고 전투 상황으로 번지면서 군사적 충돌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미국의 대응을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만이 시료 지배 중인 이 프라타스 군도, 대만명으로는 둥샤 군도라고 그러는데요. 이 둥샤 군도의 일시 점령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역시 미국의 대응을 살피면서 확전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미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하면서 탈취된 섬의 회복 작전도 오키나와 부근에서 계속 실시를 했습니다. 일본 자위대가 그 훈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그냥 넘어갈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프라타스 군도의 중국 점령을 미국이 방치한다 그러면 이건 곧바로 일본이 점유 중인 센카쿠 열도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당연히 일본이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당연히 이 프라타스 군도에 대한 중국의 침략에 적극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프라타스 군도에 대한 중국 점령이 그야말로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SCMP는 6월 17일자 보도에서 대만이 실질 점유 중인 섬들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 간 충돌로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최근 들어서 이 중국 공군기들의 이 프라타스섬 인근 비행이 심상치 않다 그러면서 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SCMP는 그런 기사를 실은 겁니다.
대만의 국방 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시드니 맥쿼리 대학의 벤 슈리어 교수도 이제 중국이 대만의 외곽섬 중 하나를 점령하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중국의 시도를 막기 위해서 대만도 프라타섬 방어시설 및 활주로 업그레이드 그리고 수비대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시설도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라타섬을 또 하나의 고순도치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대만 기스카드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거시경제 및 정치 예측 회사인 에노도 이코노믹스는 중국과 대만의 충돌 가능성을 2019년 1월에는 10%로 책정을 했었는데 올 3월에는 무려 6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만큼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에노도 측은 대만에 대한 기습 공격도 가능하지만 중국은 대만의 저항 의지를 약화시켜서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국 중국은 이 대만이나 대만에 속한 섬들을 공격하면서 미군의 지원을 차단하기 위한 이 마시협, 그러니까 대만을 향한 지원 병력이 투입되는 경로인 바로 그곳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또 이를 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군의 지원이 늦어지면 대만 정념도 손쉬어진다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러나 이런 중국의 생각을 완전히 흐트리는 것이 뭐냐? 바로 고순도치 전략입니다. 대만을 점령하기 전에 중국의 핵심 기반 시설들이 엄청난 피해를 당하게 된다면 이기고도 지는 전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래저래 중국의 고민은 그래서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